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 캠퍼스 김용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력서병 사업 첫 단계인 학습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서류들은 2020년도와 그 이전에 사용했던 양식들을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 대학 산학협력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류는 이력서병행 참여 신청을 위해서 학습기업이 구비를 해야 되는 서류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명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14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 신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시근로자 수 예외기업.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공동훈련센터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인 미만, 단독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인자의 추천서나 아니면 숙련기업, 베스트 HRD,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증빙서류가 없으면 이력서병행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등급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협약서. 협약서는 센터와 기업 간에 맺는 협약서입니다. 여섯 번째 훈련 실시 확약서, 일곱 번째 학습 근로자 예정 인원의 적절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습 근로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25%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사 교육 훈련 참여 증빙입니다. 사업 훈련 같은 거 하신 이력이 있으시면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로 기술력 증빙. 기술력도 특허나 실용 신앙 같은 거 증빙 자료 있으면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1번째로 재무제표 사본, 그 다음에 12번째, 13번째로 기업 담당자의 재직 경력증명서, 마지막 14번째로 기업 현장 조사 후보자분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력서병행 참여 신청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전산 제출로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산에 바로 입력하셔도 되긴 하지만 전담자분들이 기업 정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기업에 제공을 하시고 전달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HRD넷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동훈련센터이기 때문에 공동훈련센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훈련센터 명도 기재를 하시고요. 다음은 정부부처 사업 유무입니다. 청년 내일청 공제 여부라든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희망 훈련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희망하시는 분야의 NCSW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훈련 직무는 캐릭터 제작 L3와 같이 산업형 과정, 즉 NCS 기반 과정의 훈련 직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훈련 과정 개발 방식은 직접 개발로 하실지 아니면은 위탁 개발로 하실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명과 담당자 직위,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훈련 실시 장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기업 주소와 훈련 실시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훈련 실시 장소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상시 근로자 수와 수용 등급, 그다음 기업 유형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보여드릴 서류는 이게 2020년도 매뉴얼에 없는 서류입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서류인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선 서류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없는 내용이 HR넷에도 실제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준비했고요. 기타 사항들은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훈련 과정 개발 방식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개발 방식은 뭐냐면은 공단과 기업 간에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 개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촉 기관, 공동훈련센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훈련센터의 PM이 기업과 회의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훈련센터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개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총액과 매출액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서류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연양 및 일반 현황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생산품 및 제품, 그 다음에 업종, 조직도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양성 목표의 적절성이라고 해서 훈련 과정이 산업형으로 할 건지 기업형으로 할 건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산업형 NCS 기반 자격을 선택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훈련 직무 분야는 저희가 앞서 기재했듯이 뭐 캐릭터 제작 L3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실시 기간은 보통은 12개월, 최소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2개월부터 기업과 협의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현장 외 훈련과 현장 훈련의 구성 비율. 2020년부터 이력서병의 오프JT는 최소 25%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JT는 25%, OJT는 75%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집 채용 학습 근로자 학력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업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졸업생 전문대 쪽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채용 학습 근로자의 전공 요구 수준도 뭐 관련 분야 전공자인지 아니면 비전공자 아니면 무관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관련 분야 전공자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력서병의 학습 근로자 수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 기업이 학습 근로자를 3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기채용자가 2명 있고 1명은 신규 채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력서병의 이해도 및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공단에서 현장 실사 나갔을 때 대표님이 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분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담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한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학습 근로자 선발 및 관리, 세 번째로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 및 방안, 네 번째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데이터가 많이 이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훈련센터에서 샘플을 기업에 제공해 주시고요. 기업에서는 그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맞게끔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정보지원 유사훈련 교육 사업을 이제 참여했는지 여부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셨으면 사업주훈련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번에 현장교사 연수는 훈련과정 개발 신청 전일까지 뭐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HRD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이수를 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동의함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라버는 공단 지부지사로부터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에 훈련 실시 안내를 받았으며 이러한 훈련 실시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의 부분인데요. 여기도 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 내규 등에 따라서 신규 직원의 급여 수준입니다. 제가 예시로 200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4번은 OJT 시간 포함해서 학습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여기는 40시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학습병의 훈련과정 이수 학습 근로자의 대우입니다. 일반 근로자 대비 대우고요. 우대를 해주실지 이제 동등 대우를 해주실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등 대우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대 계획을 할 경우에는 우대 계획을 어떤 것을 해주실지를 적으셔야 되고요. 또 기업이 그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니까 이 점도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업 여건의 적절성입니다. 신용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기재해 주시고요. 매출액도 전전년도, 전년도, 가장 최근 연도, 3개년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번으로는 이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인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근로 조건, 이제 장기 근속자 비율인데요. 전체 상시 근로자 대비해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3년 이상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이제 신청서에는 뭐 70% 이상, 50에서 70 미만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HRD넷에 하실 때에는 특정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이제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하시면은 전담자분들께서는 3년 이상 되신 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몇 프로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독자적 기술력 부여입니다. 특허 같은 이제 실용신안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정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인정 여부인데요. 여기 또 해당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준비 사항입니다. 현장 교사 후보군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 같은 경우는 인원을 예시로 3명을 적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연구 경력이 있는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 분야 현장 경력 3년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동일 분야 현장 경력 3년 이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현장 교사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적 인프라 현황입니다. 훈련 시설, 강의실이 있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훈련 장비도 생산 장비에 별도 훈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업 참여 경로가 있으시면은 사업 참여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학습방의 기업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도 전산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고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훈련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근로자 채용 및 지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기업 현장 교사 등 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기업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여 제한 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 및 동의서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인지, 현재 발생 사업장인지, 사회적 무리 사업장인지, 근로기준 위반 사업장인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단의 내용 읽어보시고요. 하단에 기업명과 대표자명 기재하신 다음에 기업 직인 날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식 5번입니다. 훈련 실시 확약서입니다. 그래서 기업명, 주 일학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관할 지부지사 적으시면 됩니다. 현장 실사일, 현장 실사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여 신청하고 대략적인 날짜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한 2주 내로는 현장 실사 가니까 이미 날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훈련 실시 예정일은 저희가 신청서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날짜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읽어보시고요. 하단에 기업명과 대표자명 기재하신 다음에 기업 직인 날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훈련센터와 기업 간에 맺는 협약서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성 캠퍼스와 기업 간에 맺는 협약서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요. 하단에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에 이제 직인을 찍어서 서로 한 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 교사 후보군 명부입니다. 성명, 직위, 자격 보유 현황, 그리고 해당 분야의 경력 연수,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근속 연수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떠한 증빙을 제출했는지 정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류 준비하신 다음에요. 제가 이제 첫 번에 보여드렸던 서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가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부족한 서류들을 이제 보완해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HRD넷에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